예, 바로 교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교육하게 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의 김준호입니다. 바로 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제도에 관련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 추천 제도란 이제 일반 비영리 법인 등이 이제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를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를 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지정 추천을 신청하는 제도이고요. 비영리 법인 등이 이제 지정 받고자 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전전달 10일까지 이제 세무서에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세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에 직전달 10일까지 이제 기재부 장관에 지정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이제 매 분기 말에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로 이제 기재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 기간은 이제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른데요. 이제 분기별 신청 기한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기재부의 추천 기한이 있고, 이제 기재부에서 매 분기 말에 지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24년도에 지정 고시를 꼭 받아야 한다 하시면 10월 10일까지 이제 신청해 주셔야지 24년도에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가 되고 이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기간을 살펴보시면 지정일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이제 신규의 경우 3년간 기부금 단체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재지정의 경우에는 그 속하는 연도에 1월 1일부터 6년간 이제 기부금 단체 즉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정 기간에 따라서 이제 지정 고시일에 따라서 1분기의 고시가 될 수도 있고 4분기의 고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법령에 지정일이 속하는 1월 1일부터 이제 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지정 고시가 되더라도 그해 연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정 요건이랑 이제 신청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 즉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이제 수입을 공익 목적 사용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켜야 하고요. 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정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이제 크게 8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 설립 허가서 그리고 정관, 3년간 결산서 및 예산서, 그리고 3년간 사업계획서, 그리고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공익활동 보고서,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두 홈택스로도 제출하실 수 있고 서면으로 그냥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로 지정 추천했을 때 비지정되는 사례를 살펴보면은 우선 그 목적 사업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공익 목적이어야 하는데 뭐 회원의 공익 보호 그리고 뭐 회원 활동 지원, 회원 단체 지원,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 뭐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상 수혜자가 회원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회원의 자녀로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비지정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이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자녀 재산을 유사 단체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자녀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한 비영리 법인 그리고 공익법인 이렇게 규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사유로는 종교법인이나 이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은 이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이제 공익법인, 당연 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 기부금 단체란 이제 따로 기재부 장관의 지정 고시를 받지 않아도 법령의 의료법인,
종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인, 학교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공익법 기부금 단체로 해당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지 않아도 그냥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며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지정 추천을 신청하시면 애초에 지정 추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지정 사례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목적 기부금이라고 기재부 장관이 또 고시하는 기부금의 공익목적 기부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매 분기 이제 기부금 단체를 고시할 때 공익목적 기부금도 함께 고시를 하는데요. 이 공익목적 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가 또 지정 추천을 하게 된다면 이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이미 공익목적 기부금에 해당이 되어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고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정 추천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익목적 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는 예를 들면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대한체육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예술단체도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지정 추천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제도란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이제 1항 1호 강목에 따른 공익법인들이 이제 보고를 해야 하고요. 다만 이제 39조 1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종교단체와 또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단체와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단체들은 이제 사업소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제 보고 기한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결산서류 공시나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의 보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4개월 이내인 이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관할 세무서에 이제 보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이제 우편으로 접수를 하거나 방문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이제 저희 공익법인 포털에 가시면 의무이행 여부 보고하는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는 아마 다들 이제 주무관청에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하셨을 텐데 이제 22년부터 이제 이런 업무 자체가 이제 저희 국세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 22년부터 이제 국세청에 이제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이제 세무서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를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는 그 단체가 제출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항목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의무이행 여부를 했는지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의무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의무이행 아예 미보관 사실이 확인되면은 이제 지정 취소 대상이라고 이제 기부금 단체에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 단체는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뭐 어떠어떠해서 이런 의무 이행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의무 이행 못했다 하는 이런 소명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세무서에서는 그 소명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판단 후에 이제 지정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 취소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해서 지정 취소 대상은 이제 기획재정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하게 되고요. 기재부 장관은 이제 보통은 매년 말에 이제 지정 취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크게 이제 9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과목의 1호에서 3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1호에서 3호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혜자가 뭐 불특정 다소야 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을 이제 공익 목적 사용, 수혜자와 불특정 다소야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체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익의 80% 이상을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고 여섯 번째는 최근 2년간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용 계좌 개설을 하여야 하고 그 전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을 하여야 하고 아홉 번째는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부회계 감사는 보통 이제 규모가 큰 이제 법인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총 자산이 100억 미만 그리고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이
50억 미만, 실현재산 가액 20억 미만인 이제 공익법인은 외부회계 감사 의무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9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런 의무 사항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했는지를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이제 이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부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서식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제 항목별로 의무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이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먼저 살펴보면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따른 특례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옛날에는 법정 기부금 단체였는데 이제 명칭 변경을 통해서 특례 기부금 단체로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따른 당년 특례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뭐 국가 지자체, 국립대학병원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런 법인세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기부금 단체가 있고, 또 법인세법 24조 2항 1호 라목과 과목에서 기재하고 있는 기재부 지정 특례기부금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추천해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외 한국학교와 전문 모금 기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예전에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불렸던 이제 일반 기부금 단체입니다.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이제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해당되실 텐데요.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먼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제 시행령 39조 1항 1호 가목에서 마목에 따른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행령 39조 1항 1호 가목에서 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는 법령에서 이제 그냥 기부금 단체로 바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지정 고시 없이 그냥 법령에 규정되어서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고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감옥에서 마목까지 열거하고 있는 단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의료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 이런 단체들은 이제 지정 고시 절차 없이 바로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며 공익법인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과목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 단체입니다. 이제 국세청장이 추천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다목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목적 기부금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대한체육회 등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기재하고 있는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도 이제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고, 이제 그 보고 내용을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의무 이행을 안 했다고 생각되어서 의무 불이행으로 이제 여겨질 경우 이제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불이익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고 명단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정 취소 요건 두 번째와 명단 공개 요건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의무 이행 여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지정 취소 두 번째 요건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공익 목적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 위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했을 때에는 이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명단 공개 네 번째 요건을 보시면 2회 이상 의무 위반을 하거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했을 때에는 이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하여서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때에는 크게 지정 취소와 이제 명단 공개되는 불이익이 있고요. 이제 지정 취소는 당연히 이제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는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되고, 이제 명단 공개는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의무 위반을 했거나 의무이행 여부 미보고했다고 명단 공개되지는 않고,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만 의무 위반했거나 의무이행 위반고 시에 명단 공개 요건에 됩니다. 그리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아니면 종교단체, 그리고 뭐 학교, 이런 곳일 경우에만 이제 2회 이상 의무 위반, 의무이행 여부 미부가 있을 때에 이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 취소 요건과 명단 공개 요건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취소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상증세법상 이제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입니다. 이제 뭐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제 증여세 고지가 상속세나 증여세 고지가 되어서 1,000만 원 이상 추징이 되었을 때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재부 예규를 통해서 이제 추징 당하기 전에 그 단체에서 수정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진 신고를 해서 이제 신고 후 납부를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요건에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재부 얘기에서는 이제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제 저희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 목적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 위반, 의무행 여부 미보고 했을 때에는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됐을 때에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가 되고 해산된 경우에도 이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단 공개 요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명단 공개 요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명단 공개를 하면은 이제 12월 말에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체납자 명단 공개도 있고 이제 해외 금융계좌 의무 위반하는 분들의 이제 명단 공개도 있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지금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 공개가 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 공개 요건을 살펴보시면 이제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지정 취소 사유와 똑같은데요. 이제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로 이제 2년 이내 합계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이면은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22년도에 뭐 500만 원 추징 당하고 23년도에 700만 원 추징 당했다 하면은 2년 이내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세법에서는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이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그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게 최근 3년간 이 세법상 의무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도 이제 최근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경우에도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관련 내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하고 발급 영세를 미작성하거나 위보관한 경우 그리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2회 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행 여부 미보고 했을 때에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만 이제 2회 이상 의무 위반, 의무 이행 여부 미보고로 인해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 공개도 지정 취소와 아까 말씀드린 지정 취소 절차와 같이 여기 요건에 해당된다고 바로 명단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소명 안내를 보내고 소명 내용을 토대로 이제 명단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요건 중에서 해당이 됐다 하더라도 뭐 즉시 저희가 명단 공개하지는 않고 이제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이제 교육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라고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관련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이제 21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서 이제 시행한 지 아직 3년이 안 된 제도인데요. 이제 홈택스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뭐 단체 내부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뭐 수기로 작성해서 발급하거나 해서 뭐 이런 따로 이제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뭐 정식 프로그램이란 게 이제 없고 이제 기부금 단체별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제 수기로 하거나 했었는데 이제 홈택스에 저희 국세청에서 홈택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기부금 단체도 편히 이제 발급을 할 수 있고 기부자도 내가 받고 기부영수증 발급받은 내역에 대해서 쉽게 홈택스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세금 계산서랑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도 당초에 제일 처음 이제 시행이 됐을 때에는 그냥 종이로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했지만 그 나중에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했다시피 이 기부금 영수증도 종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종이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하고 했는데 이제 홈택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만들어서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발급받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기부금 영수증 범위에 포함을 해서 법적으로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문을 살펴보시면 법인세법 75의 4 이항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포함하여서 전자기부 영수증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법인세법에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뭐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수증이라서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이제 법인세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기부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도 세액공제 받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잠깐 여기 그 질문 올라온 거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이제 해드리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여기 질문하신다시피 하신 거와 동일하게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제 뭐 소액으로 인해서 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을 경우도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적 사항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자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발급을 하고 싶어도 인적 사항이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이고 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보시면 이게 전자기부 영수증이 의무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자기부 영수증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기부금 단체 편의와 그 상황에 맞게 종이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되고 나는 전자기부 영수증이 더 편하다 하시면 전자기부 영수증으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그리하여서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따로 없고 발급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발급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제 그 재지정 받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3년도에 12월 31일까지가 지정 기간이면은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도 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고 재지정 고시가 되기 전까지에는 이제 그 공백기가 있더라도 이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근데 이게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기부금 단체로 어쨌든 인정을 돼야지만 저희도 발급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백기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못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저희가 법령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그 기부금 단체 재지정 신청하는 기간을 이제 법령이 좀 개정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좀 이런 불편 사항은 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현행 법령상에는 재지정 신청을 이제 그 지정 기간이 끝난 후에 재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지정 고시를 받아야지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고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지정 최종적으로 재지정 고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따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현재로서는 따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법정 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 면제 규정을 이어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112의 2조에 보시면 이제 법정 서식을 작성 보관 제출해야 한다는 이제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이제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뭐 매년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국세청장이나 이제 세무서장 등이 이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에 이제 제출을 하여야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의무 규정이 있는데 여기 단서 규정을 달아서 법인세법 112조의 2에 보시면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의무를 규정해 놓고 마지막에 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 세 가지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의무 모두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기부자료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에 대해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쪽 측면을 나눠서 이제 이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부금 단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시는 단체도 있는데 해주시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기부금 단체가 하면은 바로 이제 기부자가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걸 보고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 단체가 만약에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를 업로드 해주지 않는다 싶으면 그 기부자는 따로 기부금 단체에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고 기부금 단체는 또 기부자에게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보내드려야 되죠. 이제 메일로 보내주던지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해서 기부자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그 발급 내역 자체가 연동이 되어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따로 기부금 단체에 영수증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그 회사에 기부 영수증을 따로 수정으로 제출하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기부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편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내 기부 내역이 연말상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회사에 제출하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 반영되어서 다른 신용카드 등 이런 자료와 똑같이 이제 기부금 내역도 바로 이제 연말상 간소화 자료에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등 적격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기부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은 본인의 기부 내역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편리한 측면이 있고 또 전자기부 영수증은 아시다시피 이제 발급 권한이 부여돼야지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적 사항이 비공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이제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거나 이렇게 불편해서 하게 하던 거를 홈택스에서 그냥 쉽고 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기부금 단체도 전자기부 영수증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은 연초에 따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초에 따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냥 연중에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한 내역 그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따로 연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또 영수증 관리 비용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투명성 제고로 기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기부금 단체가
뭐 연중에 그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고 연초에 연말정산 시즌에 한 번만 이제 제출해도 되고 이런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뭐 기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기부 영수증을 뭐 즉시 발급하셔도 되고 뭐한 달에 한 번 발급하셔도 되고 그 연말정산 시즌에 1년치를 한 번 발행하셔도 되고 뭐 단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방법에는 이제 크게 개별 발급이 있고 일괄 발급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개별 발급은 이제 건건이 기부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기부 내역을 입력해서 발급하는 내용이고요. 일괄 발급은 이제 홈택스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거나 이제 자체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변환하여서 다수의 기부 내역을 일괄로 이제 업로드하고 그 일괄 업로드했을 때 그 일괄 내역이 일괄로 이제 발급되는 이제 그 방법입니다. 보통 큰 단체들이나 뭐 크지 않더라도 이제 엑셀로 일괄 발급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아니면 뭐 하루에 그냥 하나씩 발급하신다 싶으면 그냥 개별 발급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자 요청에 의한 발급이 있는데요. 이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에 이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 내역을 확인하여서 그대로 이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발급 내역 조회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와 기부자 모두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또 수정 발급, 발급 삭제, 조회 및 출력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착오 등으로 발급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금액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부 금액 이외에 뭐 인적 사항이 잘못됐거나 뭐 A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B로 발급한 경우에는 이제 그 삭제를 하시고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 삭제도 이제 개별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일괄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및 출력을 보시면 기간별로, 기부자별로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서 발급 내역 및 관련 서식,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조회할 수도 있고 출력 내려받기 등 모든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부자도 본인이 로그인하여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에서 뭐 별도로 기부자에게 기부 영수증을 전송해주거나 뭐 보내주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홈택스 메뉴가 작년에 조금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이 세 가지 제도가 이제 함께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커서를 올려서 클릭할 시에 이제 여기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 메뉴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기부금 단체 측 메뉴와 기부자 측 메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는 개별 발급, 일괄 발급, 이제 발급 신청 관리, 발급 목록 관리, 발급 권한 신청을 살펴볼 수 있고, 기부자는 이제 발급 목록을 관리할 수 있고, 기부자가 이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발급 권한 신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 권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신청을 하게 되시면 이제 세무서 담당자분이 신청 내역을 보고 이제 승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이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하실 때에는 기부금 단체 지정일과 연락처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제 기부금 내 자신의 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라는 이제 근거 서류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이제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뭐 의료법인 이런 당연 법인 같은 경우들은 공익법인 같은 경우들은 법인 설립 허가서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첨부 서류 넣어주시면 되고 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시설 이런 곳들은 이제 시설 신고증을 이제 첨부 서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첨부 서류로 이제 적격 기부금 단체임을 이제 증명하는 서류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세무서 담당자가 이제 첨부 서류를 확인해서 적격 기부금 단체가 맞다고 확인되면은 이제 승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력해 주신 연락처로 승인 처리됐다는 이제 문자가 안내가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즉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 발급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근거 법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금전이랑 이 금전의 경우 금액을 적어 주시게 되고, 현물도 이제 평가한 금액을 적어 주시게 되고, 그리고 기부 일자를 적어 주시고, 추가하기 클릭 후 이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발급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제 좀 간혹 이제 문의 전화 오는 게 기재부 그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발급 권한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그 기부금 기재부 지정 단체의 명단을 수집하여서 그 발급 권한을 일괄로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재부 홈페이지와 뭐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가 뭐 연동되어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분기 말에 고시를 하면은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저희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에서 발급 권한이 부여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에 고시되거나 9월 30일에 고시되어도 1월 1일부터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일자를 1월 1일로 하여서 기부금 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근거 법령을 알맞게 선택해야지 소급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근거 법령을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이 공익법인 그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법령은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과목이라고 아까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 단체 법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하기까지 누르시면은 발급은 되고요. 일괄 발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요. 이제 엑셀 다운받아서 엑셀 서식에 이제 기부 내역을 똑같이 입력해 주신 후 이제 업로드를 해 주시게 되고요. 업로드 하면은 이제 그 오류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 검증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는 내역이 뜨게 되고, 그 오류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건들이 이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제출도 가능하고, 이제 너무 용량이 크면은 제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너무 막 느리다 싶으시면은 좀 엑셀을 좀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제출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닫아도 업로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 발급 제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내역 조회를 하시면 그간 발급했던 일괄 발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오류 조회를 통해서 어떤 게 오류 발생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일괄 발급 내역 전체를 삭제하시고자 싶으면은 삭제하기를 통해서 그 일괄 발급 내역 전체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별로 삭제하시고자 싶으면 발급 목록에서 삭제하고 싶은 건을 선택하여서 그 개별로 그냥 건별로도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기부자가 요청에 의해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기부자가 본인의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언제 이제 기부를 했는지 기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적고 이제 기부 일자를 적어서 이제 신청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부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제 기부금 단체가 기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제 신청 등록하기 전에 중복 발급 방지 목적으로 이제 기부자가 발급 신청 전에 기부금 단체의 기발급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팝업이 이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자는 이런 팝업을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 신청 내역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서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맞는데 기부금 단체가 아직 발급하지 않았다면은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발급 처리가 되고요. 이제 만약에 근데 기부금 단체가 이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없으면 그냥 반려 처리를 하시게 되고, 반려 사유를 간단히 이제 적어 주시게 되면은 이 반려 사유는 기부자에게 이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자가 신청하는 화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기부금 단체가
측면에서는 이제 기부자가 무분별하게 신청하거나 이제 옳지 않은 기부 일자가 옳지 않은 상태로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기부자 신청에 의해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하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개선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제 기부자가 신청할 때 좀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긴 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기부금 단체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밝은 목록 관리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부일자,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건으로 이제 선택하여서 이제 발급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 기부권을 선택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또 이 기부 내역에 대해서 엑셀로 내려받거나 뭐 수정 클릭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사항 조회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발급 목록 관리에서 이렇게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자도 본인의 이제 홈택스 로그인을 하면은 홈택스 기부자 자체도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기부 영수증 포털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부자 본인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고 본인의 기부 내역을 엑셀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신청을 통해서 기부금 단체에 본인이 발급받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을 통해서 여러 이제 단체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상단에 보면은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아이디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아이디 신청이 되고요. 이제 아이디 신청 승인할 때는 마이 홈택스에서 이제 마이 홈택스를 누르시면은 상단에 부서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 또는 탈퇴를 누르신 후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뭐 2명, 3명이든지 동시에 이제 기부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고 다만 여기 처음에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버튼은 이제 로그아웃한 상태로 이제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를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한 상태가 아닌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부서 사용자 가입하기 메뉴를 통해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부서 사용자 가입자는 별도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지정 추천 제도, 그리고 이제 일무이행 여부 보고 제도, 이제 전자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Q&A 형식으로 마지막 정리를 한 후에 이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익법인 지위와 관련하여서 지정 절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기부자는 당연히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금 단체는 이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나 이제 학교 그리고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기재부 장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공익법인으로 이제 설립과 동시에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정 절차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고 기부금도 수령할 수 있고 증여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정 추천 신청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기한 연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세법상 기한과 동일하게 지정 추천 신청 기한도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이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이 선거일이어서 이제 4월 11일까지 즉 어제까지가 이제 2분기 신청 기한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기간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 공익법인은 재지정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정 기간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이면 23년 10월 11일부터 24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간혹 이제 재지정 신청 관련해서 기부금 단체 지정 만료일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23년 12월 31일이었던 경우에 23년에 이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23년 1분기나 2분기 뭐 3분기에 재지정 신청을 해주신 단체들이 간혹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지정 신청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 처리가 됐고 재지정 신청은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해에 이제 지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이 이제 기간 만료일인 경우는 이제 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제 지정 기간이 24년 이제 12월 31일이 지정 기한 만료일이라고 하면은 24년 이제 10월 11일부터 25년 10월 10일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이제 지정 추천이 가능한지 따라 살펴보시면 법인 등기 있는 경우에 지정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정 추천 대상이 아니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80조 1항 5호에 따른 이제 공익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주무관청의 지정 추천 신청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의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 대해 살펴보시면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와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가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단체는 아예 제외가 되고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은 3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이제 홈택스나 우편 방문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뭐,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되는 다른 이제 서류들과 보고 기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결산서로 공시하실 때나 출연회사 보고서 제출하실 때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제출 시에 또는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의 불이익은 2회 이상 불이행 또는 의무행 여부 미제출했을 때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가 되고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정 취소 요청 대상이 됩니다. 이제 지정기간 만료일이 23년 12월 31일인 경우에 24년도에 의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정 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4년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이제 23년 귀속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귀 단체가 23년 12월 31일까지가 지정 만료일이고 더 이상 재지정을 받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23년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단체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 불이익은 이제 기부자는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송금산익 등이 배제가 되고 기부금 단체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예규에 따라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8항 1호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예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세청에서 추징받기 전에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 지정 고시 및 지정 취소 결과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법령 그리고 고시공고 지침 쪽으로 가신 다음에 공익법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매 분기별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명단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또 홈택스 공익법인 포탈에 가셔서도 그 명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홈택스 공익법인 포탈에 확인되는 명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홈페이지와 저희 공익법인 이제 포탈이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분기별로 고시를 하면은 저희가 명단을 수집하여서 뭐 주무관청이나 공익사업 유형 등을 확인된 후에 이제
그것까지 반영하여서 명단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한 3월 말, 6월 말 이때 고시된다고 하면은 고시되는 날로부터 한 2주 정도 후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는 이제 명단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분기 말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하여도 그게 뭐 지정 고시에서 배제됐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고시된 날로부터 한 2주에서 한 15일 정도 후에 확인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가 모든 기부금 단체에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세법에 규정된 독립법인 공익단체 등 모든 이제 단체들이 발급하실 수 있고요. 적격기부금 단체라 하면은 당연히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 자체가 이용자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뭐 무조건 이제 기부 영수증을 전자기부 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사용하셔도 되고, 전자기부 영수증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전하시던 대로 종이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자기부 영수증을 좀 더 많은 단체에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동인증서가 꼭 있어야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나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러하기 때문에 아이디 관리에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부영수증 발급권한 신청 방법은 이제 전자기부영수증 포털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서 발급권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세무서 이제 승인 처리 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단체로서 전자기부 영수증의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발급 권한을 국세청에서 일괄 부여하며 발급 권한 부여된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지정 고시를 확인된 후에 이제 기부금 단체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있고요. 일괄 부여한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1일로 소급하여서 기시비 일자를 1월 1일로 소급하여서 발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연말에 고시된다고 하여도 1월 1일에 기부 일자로 하여서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여기 질문 하나 우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소 변경된 경우에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세무서는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된 세무서에 접수해 주시면 어쨌든 지금 세무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변경된 세무서에서 이제 의무행 여부 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게 될 거고요. 그냥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근처 가까운 세무서에, 그러니까 접수하기 편한 세무서에 접수해 주시면 관할 세무서로 그냥 자동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접수하시는 거는 그냥 뭐 그냥 접수하기 편리한 근처 세무서에 아무 세무서나 접수해 주시면 되고, 홈택스로도 접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선 세무서 담당자분들은 이제 많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혹 이제 뭐 질문을 하셔도 이제 간혹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하신 경우에는 지방청 이제 법인세과에도 이제 담당자 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청에 이제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본청 이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 연락을 해주시면 이제 친절하게 문의에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은 마치겠고요. 오전부터 긴 시간 교육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